혹시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무릎이 뻣뻣하고 시큰거리셨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고 날이 흐리거나 비라도 오는 날이면 관절이 쑤시고 아파서 잠조차 제대로 못 주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 저는 압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원인이 어쩌면 매일 아침 밥상 위에 올라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제가 당직을 서던 병원 응급실로 72살 박순자님이 실려 들어오셨습니다. 인천에서 평생 시장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보호자인 아드님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숨을 못 쉬겠다고 하세요. 박순자님의 두 무릎은 풍선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져 빛이 날 정도였고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으악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요산 수치가 정상의 3배, 염증 수치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원인은 박순자님이 매일 드시던 건강 밥상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건강하다고 굳게 믿으셨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관절염 환자의 고통과 회복을 직접 지켜봐 온 의사 최현주입니다. 유튜버가 아닙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현직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찾아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관절 통증을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악화시키는 음식 5가지와 오늘 저녁 당장 밥상을 바꿔 관절 염증을 잡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서 무릎이 아프신 분, 손가락 마디가 붓는 분, 어깨가 쑤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 클릭 하나가 나는 내 관절을 지키겠다는 오늘의 굳은 서약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관절은 콩팥과 함께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망가진 후입니다.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절 연골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의 불씨를 매일 지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5살 김영철 님이십니다. 30년간 택시를 모셨던 분으로 퇴직 후에는 매일 아침 건강을 챙기겠다며 정성껏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된장찌개에 멸치볶음,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단백질 보충을 위한 두부였습니다.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얼마나 건강한 음식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지발가락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발이 맞지 않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무릎까지 번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님이 아버지의 양말을 벗겨드리던 날 발이 너무 부어서 양말이 살 속으로 파고든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관절 통증의 가장 무서운 적, 첫 번째는 퓨린이 많은 음식입니다. 퓨린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십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이 관절 사이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박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수관 안에 모래알이 하나둘 쌓이다가 어느 날 통째로 막혀버리는 것처럼 요산 결정이 관절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불이 붙은 것처럼 타오르는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가 문제였습니다. 정확히는 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부를 멸치와 함께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멸치는 퓨린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두부 역시 콩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퓨린을 만들어냅니다. 이 둘이 만나면 관절 속에서 요산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김영철님은 건강하게 드시려고 고른 음식이 오히려 관절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통풍 관리와 식단 조절을 통해 회복 중이십니다. 하지만 이미 관절 연골 일부가 손상된 후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멸치볶음, 꽁치조림, 고등어구이를 매일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가 관절의 운명을 가릅니다. 잠시 후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관절 조심이라고 네 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는 순간 우리 뇌는 이것을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오래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와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다도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퓨린이 관절에 서서히 독을 쌓아가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적은 예고도 없이 관절 염증의 불길을 활활 키우는 것입니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살 이수님 님이십니다. 평생을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신 분으로 퇴직 후에는 매일 아침 손수 과일과 채소로 건강 식단을 챙기셨습니다. 특히 시큼달콤한 과일을 즐겨 드셨는데 방울토마토, 오렌지, 그리고 한 끼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새콤한 유자청차 한 잔이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아침입니까? 그런데 이수님님의 손가락 마디는 해가 갈수록 굵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주먹을 쥐지 못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식단을 아무리 바꿔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이랑 채소만 먹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아픈 걸까요? 여러분, 아마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과일이 문제라고? 채소가 나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당입니다. 과일 속 과당이 많은 양으로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과당이 만든 요산은 퓨린이 만든 요산보다 훨씬 빠르게 혈중 농도를 높입니다. 이것을 정수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퓨린이 정수기 필터에 모래를 하나씩 쌓는 것이라면 과당은 필터 위에 진흙한 덩어리를 통째로 던지는 것입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이수님님은 건강을 위한다고 매일 마신 유자청차와 과일 한 접시가 오히려 관절 염증에 불씨를 지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혹시 관절이 문제 있는 건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잘 안 굽혀지시는 분, 지금 바로 네라고 댓글을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증상을 알아야 제가 더 정확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직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적은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지 않으셨던 그 음식입니다. 바로 밥상의 기본, 된장과 간장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트륨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살 최복수님이십니다. 평생을 음식 솜씨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내려올 때마다 된장찌개, 간장게장, 젓갈을 한 상 차려내셨고 음식이 싱거우면 맛없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 최복수님은 무릎 통증으로 잠을 깨셨습니다. 무릎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관절이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바지를 걷어 올렸을 때 무릎 아래부터 발목까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내부를 긁어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위험 수준이었고 관절 부위 염증 수치는 정상의 5배였습니다. 나트륨이 관절을 망가뜨리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과다하게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것을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잡아둡니다. 그 수분이 관절 주변에 쌓이면 부종이 생깁니다. 부종이 생기면 관절 안에 압력이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염증 물질이 관절 사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좁은 방에 사람들을 꽉꽉 눌러 넣으면 싸움이 나는 것처럼 관절 안에 압력이 쌓이면 염증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관절 연골 세포의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어야 할 연골이 서서히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30년, 40년에 걸쳐 된장찌개와 젓갈을 짜게 드셨다면 여러분의 연골은 지금 얼마나 굳어 있을까요? 여기서 안심하고 영상을 끄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잠깐만 멈추십시오. 나트륨만 줄이면 안전할까요? 그렇게 안심하셔도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적은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교활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음식 가리는 건 못하겠다, 나는 먹고 싶은 거 먹다가 죽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관절을 지키겠다, 손주 손잡고 산에 오르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번째 적은 바로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한 식용유입니다. 이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몸 안에는 염증을 만드는 기름과 염증을 끄는 기름이 있습니다. 오메가6은 염증을 만드는 기름입니다. 일반 콩기름, 해바라기유, 옥수수 기름에 이것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매일 이 기름으로 볶고 지지고 튀기면 관절 안에서 매일 조금씩 불씨가 지펴지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살 박정수 님이십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집에서 직접 나물을 무쳐 드셨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취나물,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런데 박정수님은 나물을 무칠 때마다 듬뿍 넣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반 식용유였습니다. 식용유로 달달 볶은 나물을 매일 드셨습니다. 이분은 왜 무릎이 점점 더 아파지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사 드시는 것도 없고 운동도 매일 하시는데 왜 관절이 나빠지냐고 하셨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아라키돈산이 관절 안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신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 관절에 작은 불씨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처음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그 불씨가 쌓이면 어느 날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주방에 있는 식용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녁 주방에 가셔서 식용유 병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벨에 콩기름, 해바라기유, 옥수수유라고 적혀 있다면 잠시 후 제가 드리는 대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친구분들이나 형제분들과 함께 보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카카오톡 가족단체 채팅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거 꼭파 한마디만 적어서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클릭 하나가 가족 중 누군가의 관절을 지키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적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관절에 좋다고 믿고 계신 음식입니다. 바로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는 것, 특히 고기를 구워 드실 때 탄 부분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73살 용희범 님이십니다. 아드님이 주말마다 삼겹살을 사들고 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아버지, 단백질 드셔야 근육이 유지돼요. 아들의 말에 탄 부분까지 아깝다고 다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깨가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만큼 아파졌습니다. 50견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어깨 관절 주변에 석회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하수관에 시멘트가 굳어버린 것처럼 관절 주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기에 탄 부분에서 나오는 최종 당화산물이었습니다. 최종 당화산물, 어렵게 들리십니까?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표면이 갈색으로 타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관절 연골의 콜라겐을 공격합니다.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어야 할 연골이 서서히 바삭하게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무릎을 꿇으려 하는데 관절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그 통증에 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절을 파괴하는 5가지 음식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무서워서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전부 버리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토록 무섭게 경고한 이유는 그 음식들이 나쁜 음식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셔도 좋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전주에 사시는 66살 조미선 님이십니다. 이분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버스 계단조차 혼자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염증 수치는 정상의 4배,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3가지 방법을 단 2달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2달 후 처음으로 진통제 없이 아침을 맞으셨습니다. 4개월 후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달 후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제 청계산 중턱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 목소리에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끓이십시오. 멸치와 퓨린이 많은 식품은 반드시 끓는 물에 3분 이상 데쳐서 드십시오. 퓨린은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데친 물은 버리십시오. 멸치볶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에 바로 볶지 마시고 먼저 끓는 물에 30초만 데쳤다가 볶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퓨린의 40%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바꾸십시오. 식용유를 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바꾸십시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오메가6과 정반대입니다. 관절 염증의 불씨를 끄는 역할을 합니다. 단,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을 쓰시고 나물 무칠 때 들기름 한 숟가락을 마지막에 넣어 주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우십시오. 매일 물을 8잔 이상 드십시오. 그리고 생강차를 하루 1잔 드십시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진저롤은 관절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절 안에서 불길이 번지려고 할 때 소화기를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말린 생강 2~3 조각을 뜨거운 물에 10분 우려서 드십시오. 꿀반 숟가락을 넣으셔도 됩니다. 비용은 하루 200원도 안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등산 동호회 단톡방이나 친구 모임 단톡방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함께 매일 아침 등산하는 그 친구, 혹시 무릎이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산에서 쓰러지기 전에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거 꼭 봐라고 한마디만 적어서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친구의 관절을 살리는 동아줄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를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시는 가장 쉬운 수속입니다. 진료비는 평생 무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퓨린이 많은 멸치 등 푸른 생선, 두부는 반드시 데쳐서 드십시오. 두 번째, 일반 식용유를 들기름과 올리브 오일로 바꾸십시오. 세 번째, 매일 생강차 1잔으로 관절 염증의 불씨를 끄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관절을 갉아먹는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사람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관절 건강이라고 4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4글자에는 어떤 진통제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손주의 손을 잡고 함께 걷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 주십시오. 혹시 배우자분이 매번 음식을 짜게 드셔서 걱정이시라면 직접 말씀하시면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싸움도 안 나고 밥상도 건강해집니다. 자녀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내드십시오. 부모님이 평생 여러분을 위해 차려주신 그 밥상,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님 밥상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단백질 보충제와 우유, 이것이 오히려 관절을 더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진통제 수액을 맞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공원에서 사랑하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걷는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주치의 최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